안녕하세요.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사 이혜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전시 회화적 지도 읽기는 2024년 소장품 기획전으로 저희 소장품 중 회화 작품을 집중 조명하는 전시입니다. 2021년 개관 이래 수집된 소장품은 총 1897점으로 그중 회화 작품이 78%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대구미술관이 근현대 회화의 발상지를 대표하는 지역 미술관으로서 위치한 지역과 작가를 포용하며 동시에 동시대적 흐름을 읽어내는 미술관의 의지와 성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본 전시의 기획은 다양한 지역과 국경을 넘어 축적된 세월을 간직하며 소장되어 온 대구미술관의 회화 작품들 중에 아직 대중에게 소개되지 않은 보석 같은 작품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품고 있는 이야기들과 맥락을 깊게 연구해 소장 작품의 가치와 맥락을 재발견해보고자 하는 의도로 기획되었습니다. 그럼 전시의 구성 설명과 함께 작품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는 총 4개의 섹션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첫 번째 섹션은 상상의 지형학으로 인간과 자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듯 과거부터 회화의 주된 대상인 자연을 담은 회화들을 선보입니다. 특히 현대의 화가들은 단순히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화폭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시각과 메시지, 그리고 회화적 실험적 욕망과 바람을 내포하며 자연을 흡수하고 상상하고 있습니다. 정주영은 작업 초기부터 산을 주된 소재로 삼습니다. 이번 출품작인 남산과 북한산을 포함한 국내산을 그리기도 했고요. 18년도부터는 알프스 연작을 통해 해외의 산으로 소재를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출품작인 남산과 북한산은 겸재 정선의 산수화를 유화로 재해석한 초기 한국 산 연작에 해당하는 작품입니다. 특유의 흐릿한 화면은 물감을 표면에 바른다기보다는 건조한 붓으로 거칠게 깎아내는 듯 무수하게 옅게 겹칠한 결과로 서양화임에도 불구하고 미묘하게 한국화의 맛이 납니다. 1930년 대구에서 출생한 김종복은 고등학생 시절 대구 추상회화의 선구자로 불리는 장석수로부터 미술의 기초를 배우고 1950년대와 70년대 일본, 프랑스 유학을 통해 화가로서의 수련 과정을 거쳤습니다. 평생에 걸쳐 주로 산을 형상화하는 데 몰두하여 산의 화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 김종복 작가는 산을 그리는 이유에 대해서 산은 자연의 집합이며 총체적인 표현이다. 나는 산이 지닌 굵은 선과 다양한 색깔의 큰 매력을 느낀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두 개의 출품작은 70년대와 2000년대 작품으로 같은 산을 소재로 하지만 극명하게 다른 모습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1971년작 진달래산은 무겁고 어두운 색조로 대상을 충실히 묘사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2000년작인 바위산은 마치 색면추선처럼 보일 정도로 형태가 단순화되고 화면이 밝아지면서 대상의 묘사에서 벗어나 마치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는 듯합니다. 유영국은 경상북도 울진에서 태어나 도쿄 문화학원 회화과에서 수학하고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로 불리며 김한규와 더불어 한국 모더니즘을 이끈 1세대 작가입니다. 그의 회화는 고향의 산과 바다를 단순한 형상과 강렬한 색채로 표현함으로써 절제되고 정제된 조형의 미를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기증으로 대구미술관 이건희 컬렉션으로 등록되어 관리하는 작품입니다. 모더니즘의 중심에는 모더니스트가 있습니다. 작가는 바라볼 때마다 변하는 것이 산이다. 결국 산은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추상의 중심에는 작가가 있고 그렇기에 작가의 내면은 그림의 형상으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계획 없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어디로든 떠나고 싶은 추상적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섹션 마음으로 떠나는 여행에서는 정해진 길을 따라 걷는 여정과는 달리 그 나라 감정에 따라 자유롭게 떠나보는 섹션입니다. 추상적 여행은 내부의 주체적 요구를 따르며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20세기 서구 현대 미술의 주축을 이루었던 추상 미술은 자연의 구체적인 대상의 묘사를 기피하고 작가의 의지에 의한 추상적 형식으로 작품을 구성했습니다. 이는 마치 계획 없는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추상 회화의 작업들은 붓질에 담긴 작가의 감정과 숨결로 인해 저마다의 주체적 개성이 강조되며 예상치 못한 새로운 효과와 감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대구미술관에서 소장한 오세영의 작품은 총 14점이며 모두 기민한 컬렉션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봄의 교양학과 데미안의 심정 두 작품을 전시합니다. 오세영의 추상은 자유로운 화면 구성과 활발한 색채가 돋보이며 율동감을 선사하는 작품입니다. 또한 화면 왼편 아래에 서명이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영문이라 하지만 한자체의 기호로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토속적인 미감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치 성씨 O를 알파벳 OH로 표기하고 있음에도 O는 네모난 형태로 마당이나 밭을 형상화하고 H는 소문자로 표기하여 초가나 기와 지붕을 연상시킵니다. 전주 출생인 노은님은 1970년대 파독 간호사에서 작가로 전향한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독 간호사 시절인 20대에 고된 시절 내면의 독백과도 같은 작품 활동을 이어갔고 이를 본 동료의 권유로 근무하던 병원에서 전시를 열게 되고 이를 통해 이름을 알리며 이후 함부르크 대학에 입학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한국 여성 작가로는 최초로 함부르크 조형미술대학 정교수를 거치며 국제적인 위상을 이어나간 바 있습니다. 출품작인 무제는 그의 50년 작업 생애 중 청년기에 해당하는 작품입니다. 자유롭고 힘있는 붓터치와 화면을 가로지르는 굵은 획이 조화를 이루며 수면 위를 헤엄치는 생명체를 영상시킵니다. 그의 작품에는 꽃과 새, 물고기 등의 자연물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고향의 향수와 순수한 시간, 그리고 생명의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문자추상의 선구자 노담 김영주는 추상이 세계적인 흐름이었던 당시 일본 유학을 마치고 자신만의 개성 있는 추상 언어를 찾기 위해 한글과 문자, 그리고 기호를 가져와 형상성 있는 추상을 추구했습니다. 그의 회화는 화려한 원색과 즉흥적인 선, 마치 사람의 얼굴을 형상한 드로잉이나 한글이 조화를 이룹니다. 한자가 그림의 거듭된 단수나 끝에 만들어진 응축된 기호인 것처럼 문자를 활용한 김영주는 세상의 모든 대상들을 캔버스 안에서 상징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자연스레 연결되는 세 번째 섹션은 캔버스 너머의 방위각입니다. 한국 그리고 대구 지역의 기하학적 추상회화 작품들로 구성되었는데요. 클레멘트 그린버그가 모더니즘 회화의 본질로 언급한 평면성은 캔버스 안에서 순수한 점, 선, 면과 같은 기초 조형 요소들이 배치되고 축적되어 신체적 노동과 자기 비판 의식이 강조되고 그리고 때로는 평면을 뛰어넘는 정신적인 숭고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최명령의 평면 조건 시리즈는 회화에 있어서 평면성에 관한 작가의 지속적인 탐구와 회화의 본질에 관한 사유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는 작업을 시작하던 1960년대 국내 화단에 큰 영향을 주었던 엠포름의 회화를 거부하면서 질서, 규칙, 절제 등과 같은 기하학을 회화적 본령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그는 1969년 한국 아방가르드 협회의 회원으로 참가하며 197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 50년 가까이 중성적인 색채와 흑백, 백색만을 활용한 평면 조건 시리즈 회화를 제작해 오고 있습니다. 내 그림은 이미지를 배제한 평상심과 같다라는 작가의 말처럼 평면 조건 시리즈는 아사천 표면에 검은색을 얇게 칠하고 그 위에 수많은 붓질을 통해 드러나는 하얀 선들이 균일한 모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기하학적 추상을 이끄는 이교주는
회화의 본질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합니다. 특히 그의 작품 세계에서 1990년대 이후 점, 선, 면과 같은 조형의 기본 요소를 활용한 화면을 나누고 수직과 수평의 선들이 가로지르는 작품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의 회화에서 드러나는 명료함과 단순함은 작가의 주관적인 표현과 감정, 어떠한 의미 등이 배제되고 선, 색, 면 등과 같은 미술의 형식과 자율성과 관계합니다. 이후 작가는 최소한의 색을 통해 캔버스 표면을 분할하거나 비치는 그리드 등의 실험을 통해 회화의 평면성과 본다라는 것에 관해 지속적으로 질문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희영은 기하학적 구성에 대한 조형적 탐구와 조색에 대한 끊임없는 실험과 연구를 시도하며 한국 추상미술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작가입니다. 높이 3m에 달하는 본 출품작은 절제된 균형과 색의 감각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는 색을 하나의 매개로 본연 그 자체가 내적으로 어떤 심상을 일으키는지 관객에게 던지는 물음과 동시에 자신의 심상의 세계를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작가는 단순히 물성을 시각화하는 것을 넘어 회화의 형식과 논리 또한 색채로 극대화하는데 그의 대형 생면 추상은 말로 형언할 순 없지만 우리로 하여금 깊은 사유와 성찰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입니다. 마지막 섹션에서 우리는 조금 더 현실로 내려와 다양하게 축적된 현대적 삶의 지표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로와 심층적인 방식으로 수집되어 수장고에 안착한 소장 작품들은 저마다의 시대와 시선, 미소를 머금고 있습니다. 현대성을 띤 회화는 우리로 하여금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삶의 지표와 시대적 의식을 더불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를 고민하게 합니다. 이는 작품들에게도 현대적 회화로서 새로운 영혼을 부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박차현은 현대사회의 불안정한 노동 환경과 개인의 소외 문제, 재개발을 둘러싼 도시 문제 등에 집중하는 작업을 보입니다. 작가는 이러한 메시지를 평범한 잉크펜으로 수많은 점을 찍어 형태를 구축하는 점묘법으로 표현합니다. 작가는 주로 초성화를 그리는데 인물 자체의 묘사에 집중하기보다는 현실의 공기와 불안한 감각들을 작업에 담고 싶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대구미술관 제18회 이인성미술상 수상자이기도 한 최민아는 1980년대 민중미술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작가입니다. 본 전시 출품작은 잡지에서 무작위로 채집한 역사적 사건을 확대 출력한 후 그 위에 유체로 마무리한 화면을 제시합니다. 흐릿한 미디어에 내재된 동시대적 문제가 회화를 통해 반복해서 저희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작품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1945년 36년간의 일본 지배에서 해방된 날인 8월 15일의 광복절 모습, 그리고 1951년 일사후퇴로 인해 정부가 서울을 뺏기고 국민들이 피난길에 올라선 비극적인 모습 등을 최민아의 회화를 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역사적인 사실을 재인식하고 현재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게 합니다. 정강자는 대구에서 태어나 홍익대학교 서양학과를 졸업하였으며 1세대 여성행위예술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정강자는 한국 현대미술사에 강렬한 각인을 준 여성 아방가르드 예술가로 그의 첫 개인전 무채전이 중단되는 것을 계기로 한국을 떠나 싱가포르에서 머물기도 했습니다. 본 전시 출품작들은 198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중남미와 아프리카, 남태평양 등의 다양한 세계들을 여행하며 목격한 이국적인 풍경들입니다. 힐러리 패시스는 로스앤젤레스를 기반으로 활동하며 강렬하면서 다채로운 색감과 경쾌한 느낌의 회화를 선보이며 주목받는 작가입니다. 작가는 자신의 일상에서 포착한 LA의 풍경을 직접 촬영하고 그 이미지를 2차원의 평면에 담아냅니다. 작가의 소재는 우리 일상의 모습과도 같으며
이러한 점이 작가의 작업이 대중에게 공감받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구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 오래된 덩굴 또한 작가가 일상에서 포착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LA의 화려한 도시의 모습과는 상반되는 이 풍경은 우리의 주변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패시스의 특유의 색감과 매끈한 붓터치가 잘 느껴지는 본 작품은 2022년에 기증을 통해 대구미술관이 수집하게 된 소장품입니다. 네, 지금까지 전시 섹션별 몇몇 소장품들을 중심으로 전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올해의 소장품 기획전인 회화적 지도 읽기는 1960년대부터 현대까지의 다양한 양식적 변모와 역사를 가진 회화 작품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마치 지도가 품고 있는 가능성의 길을 따라 여행을 떠나듯이 회화 작품 안에서 발견되는 지식과 통찰을 통해 새로운 회화의 지형도를 그려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관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